자, 차례를 보시면 아시겠죠? 역학과 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네, 님들이 좋아하는 예방 문제예요. 안 좋아하는데요. 반어법이야. 뭐 그렇게 저기 예민하게 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장하는 연력학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빠지면 섭섭하죠? 이게 이제 좀 힘들지 사실. 이게 쉬운 파트가 아니라서 이게 머릿속으로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는 전자기열. 그 다음에 파동과 약간의 양자역학? 거의 근데 파동하고 약간 광학 쪽, 이 파동 관련된 게 세 번째 나온. 그렇게 해서 총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식과 정의를 익히는데 주력을 할 거고, 한편으로는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다만 좀 아이디어를 넣어서 푸는 그런 것들도 몇 개 소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문제 풀이를 할 때 최대한 속도를 시간을 벌어서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려면 그렇게 짧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줄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딱딱 풀 수 있는 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여기가 내 채널이에요. 여기에 지난주에 했던 약간 인트로덕션 같은 성격의 저희 동영상도 올릴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고, 지난주에 약간 단위, 전체 단위에 대한 설명도 했고, 단위에 붙는 접두어, 그리고 스칼라와 벡터가 뭐가 다른지, 그래서 벡터의 계산까지. 다만 벡터 계산 좀 어려워요. 어려운 파트라 그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보고 크게 공부는 안 해도 돼요. 고등학교에서도 안 배워 그 내용은. 특히 뒷부분의 외적이라는 파트는 고등학교에 안 나와요. 다만 과거생들은 그걸 과거지망생들은 그걸 만나기 때문에 조금 소개를 해준 거예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생명과학 쪽도 그 통합과학에 나오는 세포 소기관들, 그거랑 DNA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복제 과정, 그 DNA가 이제 복제가 돼서 단백질 합성하는 그런 과정의 그런 DNA와 RNA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올리긴 할 거예요. 근데 요 O2 본교재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라 그냥 참고할 내용이 있나 해서 보는 거 정도면 괜찮습니다. 자, 물체 운동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요거 하면요, 왠 흰둥이가 나올까요? 푸사에 우리 집 개야 진돗개예요. 그래서 흰둥이가 나오면 제대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체 운동. 자, 요거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속도와 가속도라는 게 나와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물리 문제를 만난 파트가 있죠. 그쵸? 근데 그게 과학이 아니에요. 1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수학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수학책에서 속도를 봤다 손 들어봐. 수학책에서 속도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가속도 말고 속도. 잘 생각해봐. 속도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서 속도가 안 나와요. 거속시에서의 속은 속도가 아니에요. 속력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과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속력이랑 속도가 뭐가 다른데요 쌤?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구분 안 해 솔직히. 그렇잖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속력하고 속도 구분하세요? 그건 찐물리학과야. 그건 찐물리학과야. 안 해. 나도 사실 잘 안 해요. 옛날에 좀 했었는데 너무 물리과 냄새 나고 나도 좀 아니다 싶어서 요새는 안 하긴 해요. 그러나 물리에서는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배웠던 그 수학에서의 내용은 속력으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뭔데요?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야? 거기 있는 두 단어죠. 누구?
이동거리와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한 얘기부터 우리는 먼저 해야 합니다. 영어로도 사실 달라요. 세은아, 이동거리가 영어로 뭘까요? 거리. 거리가 영어로 뭐야? 거리. 상명이 영어가 세가지고 좀 할 줄 알았는데 디스턴스예요. 디스턴스는 들어봤죠? 디스턴스. 디스턴스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이동 거리는 영어로 디스턴스라고 해요. 반대로 변위의 경우는 변위는 내가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얘는 displacement예요. 근데 변이라는 단어 나 혹시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물리 한 사람 말고. 물리 이외에서 본 적 있다. 사실 못 봤을 거예요. 물리 외에서 안 나오잖아, 솔직히. 변이가 뭐냐? 위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displacement입니다. 그러면 둘이 제가 같은 내용일까?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이렇게 구분을.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야. 이동거리는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 여러분들 방송에서 스태프들이 막 그 방송 가는 사람들 쫓아가면서 찍는 거 있죠. 동영상 카메라 들고 쫓아가면서 찍는 그런 느낌. 그게 이동거리예요. 무슨 소리야?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생각하게 되느냐? 길이만 보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왜? 그걸 그대로 쫓아가는데 방향 바뀌는 거 고려할 겨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야? 방향 고려가 없어요. 방향이 무시가 됩니다. 그게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 우리 거속시 문제에서도 보면 왔다 갔다 빠꾸로 치잖아. 그치? 후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서 되돌아오는데 그거 거리 다재잖아요. 그치? 그냥 다재잖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왕복하는 거를. 그래서 이동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값이 속력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x든 y든 놓아가면서 풀었던 겁니다. 1학년 때는 x 하나만 놓고 풀었고 2학년 때는 두 개로 놓고 푼 거죠. 연립방정식으로.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변이는 그게 아니다 이거야. 변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야 중요한 과정은 볼 거 없어. 딱 두 개만 말해 이거예요.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뭐지?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 주입에서 상황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 포천에 주유소가 있어. 여기 주유소가 있어. 그러면 포천까지 내가 가가지고 기름을 채워놓고 선생님 왜 이렇게 멀리 가세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서 얘기하면요. 거기가 싸요. 기름이 싸요. 정말 싸. 100원 이상 차이가 나 리터당. 그러면 50리터만 해도 5,000원 차이가 나. 그래서 그걸 안 갈 수가 없어. 다녀오세요. 그러면 주유소를 거쳤다가 다시 일로 해서 와야 되거든요. 이동거리는 어느 거겠어요? 지금 내가 그린 이 화살표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동거리예요. 아이씨 뭐야? 요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게 이동거리죠. GPS는 이게 찍히는 거예요. 근데 변이는 야 됐어. 너 처음에 어디 있었어? 나 집에 있었는데? 그럼 마지막에 어디 있어? 너 GMS로는 있지. 야 지도에서 이거 찍어봐. 한 다음 뭐 하는 거야? 자로 선명 긋듯이 빡 있는 이게 변이에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돼? 깡그리 무시가 됩니다. 깡그리 셀까요? 즉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요걸로 측정을 하는 거죠. 직선거리.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처음과 마지막만 재니까 뭐가 나오게 돼?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향이 같이 가요. 즉 속도를 얘기할 때는요. 단순하게 미터 퍼 세크만 쓰면 안 돼요. 어디로 미터 퍼 세크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로 미터 퍼 세크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차이가 큽니다. 사실 속력하고 속도는 이 이동거리와 변이의 연장선이에요. 여기 적을 수 있나? 우리가 배운 속력 시간만에 누구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동거리죠? 안 배웠는데요? 아 왜 이래 1, 2학년 수학 시간에 지겹게 했잖아 거속시에서 그 내용이잖아. 즉 여기는 미터 퍼 세크를 쓰거나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물론 이 둘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빛의 속도인 킬로미터 퍼 세크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보통 이 둘이긴 해요. 특히 일상생활에 얘를 더 쓰죠. 자동차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물리 운동에서는 미터 퍼 세크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뭐가 된다? 시간분의 변이다. 단위는 속력과 똑같은데 뭐가 들어가야 돼? 방향도 추가한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20km야. 이쪽이 20km예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30분 걸렸어. 여기 30분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GMS 학원까지 움직인 평균 속력은 준우야 얼마가 되겠니? 시속 40km죠. 그쵸? 그런데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이 GMS 학원까지 약 10km예요. 그리고 방향이 대충 재면 남서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내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지, 지아가? 방향이 남서쪽이라면 내 평균 속도가 얼마가 돼? 10km가 되는 거야. 1시간에 10km. 선생님 여기 갔다 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속도는 그걸 생각 안 해요. 남서쪽으로 결국 10km를 간 거잖아.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선생님 뭐가 남서쪽이에요? 라고 할 텐데 이거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 약간 남서쪽이에요. 우리 집에서 여기가. 어쨌든 집에서 학원 방향으로 시속 10km로 움직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팩트인 거죠. 속도는 절대로 양만 말하면 안 돼요. 어느 쪽인지가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해? 만일 내가 다시 퇴근해서 돌아가면 그럼 전체 과정에서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요? 제로예요. 왜? 처음에 집이었고 마지막에 집이잖아요. 이동 위치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속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10km를 1시간 정도 걸렸다고 치면 50km가 될 거예요. 25km가 될 거예요. 2시간 동안 50km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근데 평균 속도는 제로가 된다. 즉 속력하고 속도는 저변이 달라요. 속력과 속도는 여기 이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철저히 구분을 합니다. 실제 영어도 달라요. 속력은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들 아는 단어예요. 뭐예요? 스피드. 속도는 여러분들이 중상과학에서 본 단어입니다. V. velocity 아니야? velocity예요. velocity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NV 2분의 NV 제곱 쓰는 그 V가 여기서 온 겁니다. 속도의 제곱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은
다르다. 속도와 속력은 다르다. 단 같은 경우도 있다.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값이 같은 경우는 있어요. 언제? 뭔가가 바뀌지 말아야 돼요. 바뀌는 게 없어야 돼. 뭐가 바뀌지 않을 때?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이동 방향. 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속력과 속도는 같은 값이 유지가 됩니다. 이동 거리가 이동 방향이 그대로 있대. 한 방향으로 쭉 갈 때.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달 표면에서 내가 공을 뻥 쳐 올렸어. 공이 영원히 위로 간다면 속력하고 속도가 달라질까요? 그럴 일은 없다예요. 똑같은 값으로 영원히 같이 갑니다. 근데 얘가 어느 목선에 붙잡혀서 갑자기 꺾여서 떨어지는 순간 속력과 속도는 어떻게 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시겠죠? 차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재는 게 사실 여기 파트는요. 조금 고등수학을 좀 쓰긴 하는데 엄밀하게는 근데 고등수학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 그렇게 잘 쓰는 건 아니에요. 즉 속도가 사실은 속도도 그렇고 속력도 그렇고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시간에 따라서 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에 대한 얘기거든. 녀석들 죽지 마. 아주 식사들 하시고 히터가 빵빵하게 나오니 저기 뭐야 저녁잠을 주무시기 참 좋은 시간이지, 그지? 그리고 물리 내용이 ASMR 하긴 좋지. 근데 내 목소리가 자기의 좋은 목소리가 아닐 텐데. 솔직히 안 그래? 내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내 목소리는 잘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톤 변화도 크고 볼륨이 작지가 않아서. 그런데 저렇게 잠이 많이 쏟아지면 죽어. 아무리 그래도 죽더라고. 준우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애들이 그러더라고. 조는 놈은 줘라. 진짜로. 조는 놈은 줘라. 자, 이렇게 T1일 때는 X1이라는 위치에 있었고요. T2일 때는 X2라는 위치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평균 속도는 마치 뭐랑 비슷해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두 점사의 기울기죠? 그렇죠? 공통수학 원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설마 공통수학은 안 배웠는데 2학년 때 주점사의 기울기는 하잖아. 2학년 때 1차 함수 그거랑 똑같은 거야.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좀 섭섭해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던 속도가 사실은 그냥 속도가 아니에요. 평균 속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 풀이를 보면 특히 이쪽 등가속도 문제의 풀이를 볼 때는 저 평균 속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따가 그런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내가 과거 합격생 누나로부터 받아온 문제거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문제의 풀이가 두 개인데 여러분들이 쓸만한 좀 쉬운 풀이가 있고 고급스럽게 풀 수 있는 깔끔한 풀이가 있어요. 물론 둘 중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면 돼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고 근데 요 T1 이때 순간에서의 속도 이 시간 이때 이 직후의 속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아버님 차 타고 가면서 아버님 속력계가 딱 바늘 몇 초 때 60이 되는 순간 아니면 6시 20분 그 순간의 속도 그거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프에서는 그걸 뭘로 표시하냐? 접선의 기울기를 표시합니다.
이게 뭐야? t1에서의 즉 t1이라는 요 시간에서의 순간 속도다. 근데 여기는 아무데나 접선의 기울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그래프에서는데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만 저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과학에서 그래프를 보면 뭐부터 봐야 돼? 세연아 뭐부터 봐야 돼? 과학에서 그래프 봤을 때? 맞습니다. 무조건 축부터 보셔야 돼요. 축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물리는 이게 더 심해요. 아시죠? 3-1 과학에서도 시간 속도 그래프냐, 시간 속력 그래프냐, 아니면 시간 위치 그래프냐, 이거 다르게 나옵니다. 이동거리 그래프 이거 분명히 장난쳐서 나와요. 아시죠? 그걸로 모르는 채로 무지성으로 풀면 죽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순간속도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이 그래프 쪽으로 얘기해서 쉽게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거 미분이야. 수투에서 배운 미분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다만 미적분을 배운 사람이 있나요 여기? 미적분 배웠다. 있어요? 아직 없죠. 그리고 고등물리는 미적분을 안 써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미적분 파트는 잊어버려도 돼. 여기 우리 안 쓰니까. 고등물리에서 미적분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가속도. 여러분들 가속도 어디서 들어봤어요? 가속도. 그치. 자동차에 브레이크 말고 가속 페달이죠. accelerator. 영어는 acceleration입니다. 그 앞에 있는 걸 따서 A예요. 이 A 어디서 봤죠? 네, F는 MA 그놈 맞아요. 그 A예요. F는 MA에 나오는 A가 얘예요. 이거 앞 글자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뭐냐?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약속이 이거예요. 단순해요. 자, 아까 잘 생각해봐. 아까도 위치의 변화량 했을 때 어떻게 계산했어? 나중값에서 처음값 뺐죠. 여러분들 과학에서는요, 과학분야랑 수업도 마찬가지야. 항상 변화량을 물어볼 때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뺍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요, 여러분들 과자 중에 우리 먹는 그 과자 중에 나초말 있지. 나초랑 똑같아요. 나초예요. 나중 빼기 처음값이에요. 무조건입니다. 이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 변화량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예요. 나초치즈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어떤 시간에 따라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는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두 지점 사이에 기울기가 뭐가 돼? 시간 속도에서는 얘가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 두 점 사이의 값은 평균이 되는 거고 요 접선이 뭐가 돼? 순간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즉 아까 위치에 대한 그 내용이 전부 속도로 바뀌면 돼요. 그러면 이 속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가 돼? 가속도로 바뀌는 거죠. 주도야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먹고 와. 물 한 잔 먹고 와. 물 한 잔 먹고 와. 괜찮아요? 여기까지 설명?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안 돼? 안 돼? 기다려봐. 자, 속도하고 가속도가 있을 때 가속도가 붙으면 무조건 속도가 빨라질까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아픈데?
이거 내 거거든 사실. 내가 산 거거든. 여러분들의 수업을 위해서 기꺼이 던지겠습니다. 자, 아이고 위로 맞았네. 잘 생각해봐. 나 위로 던졌는데 왜 떨어졌어요? 중력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내가 분명 위로 던졌잖아. 던졌는데 왜 아래로 하겠어? 계속 가지마 아래로 당기니까 어느 순간에 멈추는 거고, 이게 고속 카메라 있으면 좋은데 고속 카메라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죠? 그리고 다시 뚜루루 떨어지면서 이게 개박살이 나는 거죠. 뭔 소리야? 속도하고 가속도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속도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서 물리에서는요, 그래서 뭘 따져야 되냐? 방향을 항상 따져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애먹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물리는요, 방향을 뭐로 따지느냐? 부호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지금 이 파란 부피를 시원하게 던져 올렸잖아요. 던져 올리는 윗방향이 플러스라면 중력 가속도는 아래로 작용하죠. 그럼 중력 가속도의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처음에 생각한 방향이 선생님 근데 꼭 위로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래를 플러스로 해도 돼요. 똑같이 나와요. 다만 설정을 본인이 확실하게 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따가 내가 그 과거 합격생 누나로부터 받은 문제를 소개할 때 이 파트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두 번째 내 고급풀이가 먹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체 운동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따질 건데 크게 두 개로 볼 거예요. 속력의 크기, 속도의 크기가 일정한가, 또는 방향이 일정한가,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4개로 나눌 겁니다. 4개로 나누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내용은 처음과 두 번째예요. 자, 이제 종류로 나눌게요. 속력하고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이게 첫 번째고요. 메인 파트가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속력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 요게 중요해요. 일정해야 됩니다. 즉 불규칙하게 변하면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 언제 다뤄요? 대학교 넘어가야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운동 방향만. 이거는 옛날에는 자세히 다루는데요. 물리 2에 다룬다 이거는요. 물리학 2에 있어요. 마지막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뀝니다. 근데 여기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 2번은 일정하게 변하는 것만 한정을 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차피 3번과 4번이 쩔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방향만 변하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정확히는 공전 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완벽한 원은 아니긴 한데 공전기능은 원은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그러나 원 운동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대관람차 있죠.
그 왜 이렇게 천천히 도는 그거 있잖아. 천천히 도는 그 관람차, 그 공원 큰 데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거 전망 구경하고 막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그 사랑 고백하기도 하는 그런 클리셰 있는 그곳, 그게 움직이는 운동이 대표적인 게 이 원운동입니다. 정확히는 속력이 같은 원운동이라고 해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속력이 같다고 해서 얘가 힘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2, 3, 4는요 다 힘을 받는 운동입니다. 근데 힘을 받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힘을 받는 과정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힘을 받고 있어요. 왜? 누가 움직이니까? 지구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가 뭐 하고 있어요? 공전을 하고 있죠.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그럼 단지 우리가 지구라는 버스에 잘 붙어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에요. 즉 우리도 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볼 때는요. 근데 원래는 이 원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봐봐. 여러분도 혹시 쥐불놀이라고 해본 적 있어요? 쥐불놀이? 아니면 본 적 있어요? 그 불타는 캔 그 깡통에 불 나는 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슝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접선 방향으로. 그 원래면 얘가 아무 힘도 안 받으면 이대로 날아가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얘가 당기죠. 이 돌리는 사람이 당기는 거야. 이 움직이면서. 여기를 당겨요. 어디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당기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이쪽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변하고 근데 또 이쪽으로 당기니까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는 거예요. 계속 힘이 계속 수직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꺾여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되나요? 이 설명이? 다시 할게요.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내가 이쪽으로 수직으로 당기는 거야. 중심적으로. 그럼 얘가 꺾여서 이렇게 돼.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가는 거예요. 이해돼? 이거? 세연아 이해돼 이거?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수직으로 당기니까 또 꺾이는 거야. 또 꺾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또 수직으로 당기는 거야. 계속 수직으로 당겨요. 얘가. 요 움직임과 계속 수직으로 움직여요. 이거는 너무 기억을 자세하게는 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원리가. 다만 이 등속 원운동은 자세하게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등속 원운동 중에 두 가지만. 속력이 일단 일정하다는 거하고 항상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그려진다는 거. 순간 속도가 원의 접선 방향으로 그려진다는 거.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관람차나 아니면 그 회전목마에서, 근데 회전목마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개빨리 움직일 때, 개빨리 움직이는 회전목마에서 느끼는 약간 쏠리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느낌에서. 사실은 중심으로 당기는 힘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원인은. 그러나 우리가 물리학 원에선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배워요. 그 다음 속력과 운동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이거는 저렇게 두 개. 진자 아시죠? 이거 잘 모르겠으면 그 옛날 시계들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뻐꾸기 시계나 이런데 큰 시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 왔다 갔다. 그게 진자 운동이에요. 이거는 두 힘이 합쳐져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좀 복잡해요. 그것까지 배우면 좀 어려워서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 다뤄요. 두 번째는 내가 아까는 위로 던졌죠? 분필을 요렇게 던질 수도 있겠죠?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다 이거. 아까워서. 이거 800원짜리야. 하나다. 진짜 좀 내가 아파서 못하겠다. 요렇게 움직일 때 포물선이 뻥 날아가는, 마치 뭐랑 비슷해?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니면 대포 쏘는 거. 그게 속력하고 운동방향이 다 바뀌는 운동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건 물리학 2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메인은 사실 여기가 아니에요. 이거죠. 첫 번째.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야 됩니다. 등속은요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속도가 같다는 등속도로 따로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뭐야? 한 속력으로 직선으로 쭉 나간다. 직선으로 쭉 가니까 어떻게? 속력이 같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겠죠? 속도가 같은 거예요. 이런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우주에서 공 찼을 때. 이 공 차는데 힘 주잖아요. 그건 속도를 만드는 데 쓰는 거고. 그 만들어진 이후에 우주에서 힘이 가해지나요, 공에? 안 가해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가 위로 뻥 찼어, 우주에서. 공이 있어. 공을 뻥 찼어. 그럼 위로 올라간 이후에 이 공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세연아? 위로 뻥 차서 올라가기 시작했어. 얘 어떻게 되겠어? 우주에서야.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겠죠. 언제까지? 영원히요. 주변에서 어떤 블랙홀이 만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올라가요. 왜? 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를 바꿔줄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등속 직선 운동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쭉 가는 거예요. 또는 멈춰 있어요. 멈춘 상태에서 아무 힘도 안 주고 가만히 있어. 얘 어떻게 돼? 가만히 있죠. 언제까지요? 힘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는 여러 힘들을 다 합했을 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 힘들, 가해지는 여러 힘들을 다 합했을 때 다 상쇄가 돼서 지워지는 거예요. 아니 힘을 가했는데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체육대회에서 반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야? 뭐니 해도 국룰은 줄다리기지. 근데 줄다리기 생각해봐. 뒤지게 당기고 있어. 팽팽해. 안 움직여. 여러분 힘 안 주고 있어요? 아니야, 팔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반 애들이 전체가 당기는 힘과 거의 똑같이 방향만 반대로 옆반 애들이 졸라게 당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암만 힘을 줘도 어떻게 돼? 옆에서 당기는 힘 때문에 내 힘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이 지워지는 거야. 힘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밧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 봐봐. 지금 이 분필 홀더 중력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근데 안 떨어지죠? 왜 그러겠어? 바닥이 위에서 이렇게 못 내려가게 막아주고 있는 거야. 그럼 바닥이 위로 받쳐주는 힘이 생겨요. 그럼 이 힘과 지구가 이 분필을 당기는 중력이 어떻게 된 거야? 서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카운트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날아가요. 그래서 이 자식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이 분필은 그런 힘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서 자 시간이고요.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올라가요. 일정하게 올라가요. 왜? 속도가 똑같으니까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간에서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일정하게 쭉 가죠. 달라질 이유가 없죠.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 민선아. 등속 직선운동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 공항 가면 있죠. 공항. 아니면은 코스트코 같은데. 무빙워크, 그렇지. 또는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서거나 출발한 그거 제외한 엘리베이터 운동. 층 이동할 때. 서거나 저기 멈추는 거 말고 그때 움직이거나 막 이제 출발할 때나 멈추기 직전 그때 빼고 중간에 층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등속 직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걸리는 건 그 에스컬레이터하고 무빙워크를 보통 꼽기는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영아 이해되니 이거? 속도가 똑같으니까 쭉 그대로 가는 거야. 한 방향으로 쭉.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악셀이나 브레이크 없이 쭉 가는 거지.
우리가 메인으로 다뤄야 되는 건 이 자식입니다. 이게 뭐야?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뭐가 같은 거예요? 등자는 같다는 얘기예요. 누가 같은 거예요? 가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가속도, 즉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똑같다. 즉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씩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3학년 때 나와요. 이거 3-1이 나와요. 무슨 운동? 방금 했잖아요.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같은 거, 아니면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아니면 내가 차마 못 던진 비스듬히 던지는 거. 물론 이건 조금 다르지. 위로 올렸다 던지거나, 아니면 자유낙하가 대표적인 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됩니다. 등가속도 맞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그렸을 때 요 기울기가 일정하거든. 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떨어지는 폭이 똑같아. 나중에 해서 계산해 보면 자유낙하는 단지 0에서부터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거고, 얘는 위로 가는 그 플러스 값이 있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떨어지는 폭이 같으면 돼. 떨어지는 폭이 달라지면 그거는 등가속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등가속도가 아니야. 그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3개의 식이 있죠. 3개의 식이 있죠. 그쵸? 1번, 2번, 3번. 이거 등가속도 운동하는 분들 이 식들 참 힘든 문제지, 그치? 그치, 원준아? 참 보고 싶지 않은 식이지? 이따가 이걸 어떻게 의도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